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부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4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42페이지부터 이어서 외부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외부 의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외부 의도라는 것은 내부 의도와 대비해서 봐야 된다고 했죠. 더하여 욕망이라는 것과 의도라는 것, 이것을 대비해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의도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에스컬레이터의 비유를 했는데요.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면 이 목적지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목표 지점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 목표 지점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죠. 이 움직이는 외부의 힘, 이것을 외부 의도라고 한다면 내부 의도는 이 에스컬레이터의 한 걸음을 올라타는 이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의도를 외부에 존재하는 힘인데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것은 가능태 공간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이중거울 너머에 있는 가능태 공간에서 작동하는 외부의 힘, 외부 의도, 외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건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외부 의도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부 의도의 관점에서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계약을 성사했고 그래서 이 건물을 샀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 의도의 관점이라면 외부 의도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외부 의도는 항상 어떤 그 흐름을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은 인간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인물이 나와 연결되고 또 누군가는 나와 떨어져 나가고 또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누군가와 멀어지고 이러한 인간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다양한 장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흐름을 형성을 하죠. 평범하던 일상에 어떠한 새로운 흐름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흐름들. 그래서 나의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하는 것. 이것이 외부 의도를 살피고 그 감각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외부 의도는 우리가 그 신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트랜스핑에서 말하는 외부 의도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나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는 그 힘입니다. 외부 의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에서 외부 의도를 경험할 때는 뭔가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고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외부 의도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트랜스서핑에서 외부 의도라고 할 때는 흐름을 살피는 것, 상황의 흐름을 살피는 것, 변화를 살피는 것,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죠. 전세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죠? 코로나 이후와 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졌나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떤 위치에 있죠? 중국은 어떤 위치에 있죠?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세계사적인 흐름, 이런 흐름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어떤 것들이 긴밀해지고 어떤 것들이 악화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이게 흐름이잖아요.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세계사적인 흐름이 있을 뿐 아니라 나의 개인사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세 개의 층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층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층이 변한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을 살피는 것이 외부 의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의도는 이렇게 목표를 나에게 가져오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죠. 힘. 일종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건들 있죠. 물건이나 주문, 마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외부 의도에 비하면 장난감 같다는 거예요. 외부 의도를 끌어오기 위한 방편이긴 하나 준비 단계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크리스탈 힐링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석들을 또 다양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주술을 외우려고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외부 의도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장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이 본질이지 손가락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이 뺏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외부 의도라는 것이 너무 막연할 때는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걸 알아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그 ITI, International Transurfing Institute의 르니 가르샤가 운영하는 트랜서핑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리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트랜서핑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파도가 있고 여기서 서핑하는 사람 그림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문구가 있죠. 나는 날마다 에너지가 향상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세상은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현실의 아말감을 집어넣는 문구. 그런 것들을 여기다 몇 개의 구절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고 매일 이것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역시도 뭐예요? 다 도구다. 본질이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갖죠.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없으니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인데 이것이 주객에 전도돼서 사람들은 이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상 섬기듯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시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카드 하나에 금박을 탁, 물론 이제 진짜 금은 아니죠. 이렇게 금 색깔을 입혀가지고 여기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걸 몸에 지니고 다니면 너의 에너지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장당 5만 원에도 팔고 이러는데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팔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이건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우리는 이 손가락 자체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외부 의도라는 그 실제적인 힘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44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에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시면 훨씬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차이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욕망까지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어요. 욕망이라는 것은 목표 자체의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요? 욕망이라는 것은 다만 마음 안에서 원할 뿐이에요. 행동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갈망, 소망 같은 거죠.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러한 욕망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만 마음으로 품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대부분은 이러한 욕망에 가까운 상상이기 때문에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욕망이라는 것은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갑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반대급부로 꿈을, 상상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생각 안에서. 그냥 욕망일 따름이에요. 나를 더 괴롭힐 수가 있죠.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차이를 볼게요. 내부 의도는 과정, 목표를 향한 과정의 주의를 모은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내부 의도는 다른 말로 우리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의 의지는, 아주 강력한 의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경로를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목표에 이르게 되는 과정, 이것이죠. 그래서 목표와 과정이 구체화돼서 이것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도전과 성취라고 보시면 돼요. 도전과 성취. 성공은 항상 소수. 그러므로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이 소요되고 더 많은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원리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경쟁자들은 이렇게 많고 나는 성공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빨라지죠. 마음이 조급해지고 성급해지는 거죠. 계속 굴려먹는 겁니다. 누가요? 펜듈럼이요. 전형적인 펜듈럼의 법칙에 따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외부 의도는 그러면 뭘까요? 외부 의도는 목표의 과정보다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이치,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이치의 주의를 모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의 심상화를 할 뿐 아니라 이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죠. 외부 의도에 의해서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외부 의도를 활성화시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물론 행동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화를 함과 동시에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치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부 의도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나의 상황이 펼쳐지는지 그것을 이제 관찰하고 주시하게 되는 거죠. 흐름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외부 의도는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향한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과 동시에 이 외부 의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현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흐름을 잘 주시하고 살피면서 끊임없이 이 외부 의도를 조율하는 것. 이것이 트랜서핑입니다. 그러나 내부 의도는 이러한 관찰자의 입장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경주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경주하는데 옆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경주마 보면은 눈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오직 이 길. 이 길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배수의 진을 치고 필사적인 각오로 그냥 달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소수는 항상 성공을 하고 인생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런 원리입니다. 이 차이, 큰 차이를 아시겠죠? 이 외부 의도를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믿음이라는 거 있죠? 믿음. 믿음은 사실은 의심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강력하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작동하는 이유는 의심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의심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은 동전의 양면이다. 진짜 믿음은 뭔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고 그냥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나한테는. 그러한 것이 의도와 외부 의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책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42페이지와 43페이지는 설명을 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외부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외부 의도에 도달하게끔 자극을 줄 뿐이지 실제 그 효과는 이 자체가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다못해 여기 USB 하나가 있는데 이 USB가 외부 의도와 접속할 수 있는 기운이 담겨 있는 USB다. 이렇게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믿어요. 그리고 이걸 꼽으면은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는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내부 의도, 외부 의도에 대해서 설명이 여기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내부 의도는 목표를 성취하는 반면에 외부 의도는 목표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내부 의도는 다음 방식으로 묘사할 수 있다. 나는 이러저러함을 주장한다. 외부 의도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따른다. 상황이 이러저러하다. 혹은 상황이 이러저러한 것으로 판명된다. 후자의 경우에 당신은 외부 관찰자의 입장을 취한다. 네, 좋은 표현이 나와 있죠. 내부 의도는 나는 이러저러함을 주장한다. 나는이 주어예요. 내부 의도는 나는이 주어예요. 나는 뭐뭐 한다.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내부 의도라면 외부 의도는 목표물이 있죠. 내 목표. 그 목표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러이러하다. 나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할 거다. 하고야 만다. 이게 있고 나에게 좋은 집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주어졌다. 이런 차이가 있죠. 이것은 목표물이 나의 현실에서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그 상황을 살피는 형태로 진술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외부 의도적인 관점을 갖는 것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려면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3인칭으로 여러분들을 묘사를 하면서 글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 그것을 주어로 놓고 상황을
풀어보는, 기술해보는 그러한 방식이 하나가 있고, 나 자신을 3인칭으로,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놓고서 나의 상황을 기술해보는 이러한 방식을 연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외부 의도적인 관점을 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예가 여기 나와 있어요. 45페이지에 읽어드릴게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차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내부 의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부 의도를 얘기해 드릴게요.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쓴다. 예, 애쓴다. 그 다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닫힌 문을 열려고 애쓴다. 벽을 뚫고 지나가려고 애쓴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애쓴다. 이게 이제 내부 의도의 이미지인 거예요. 싸우고 애쓰고 현실에 직접 부딪히고 개입해서. 근데 외부 의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준다. 세상이 당신에게 팔을 벌리고 있다. 문이 당신의 문 앞에서 저절로 열리고 있다. 벽이 눈앞에서 허물어진다.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 네. 내가 다가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것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차이입니다. 외부 의도와 내부 의도의 차이. 그래서 내부 의도는 말하자면은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서 의심을 해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너 갚아 안 갚아? 안 갚으면 안 돼? 어떡하지? 안 갚을 것 같은데? 안 갚으면 어떡하지?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초조하고 불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내부 의도에서 마음이 이렇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외부 의도에 작동하는 것은 마치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돈을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을 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너에게 준다 이거죠.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이 없어요. 안심하고 든든하죠. 이것이 바로 외부 의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외부 의도를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내부 의도는 이런 거죠. 저놈이 돈을 갖고 튀면 어떡하지? 조금씩 찔끔찔끔 주면 어떡하지? 모른다고 입 닫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나서도 찜찜한 거예요. 하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돈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또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외부 의도가 바로 이러한 완벽한 시스템처럼 나에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외부 의도가요. 46페이지입니다. 당신이 선택을 하고 있다면 가능태 공간이 당신을 향해 움직여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능태 공간이 저 혼자서 당신의 실현을 향해 움직여 오지는 않는다. 당신이 특정한 행동을 취해야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마치 에스컬레이터가 내가 이것을 스위치를 켜면 움직이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내가 이 위에 올라타야 되는 것이죠. 예, 내가 행동을 취해야만 이 의도의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은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48페이지입니다. 믿음은 의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의심도 있다. 지식은 의심을 쫓아내준다. 당신은 사과를 쥔 손을 놓으면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다. 안 그런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다. 순수한 외부 의도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이 사람은 잘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믿어지는 건요.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바딤 젤란드가 이 머릿속에 주입이 된 것처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트랜서핑이라는 정보가. 그것처럼 우리도 이 트랜서핑을 인식하는 것이 트랜서핑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이해에 바탕을 둔 신뢰, 이것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충분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한데 반드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약간의 의심도 포함되고요. 불안도 포함되지만 계속 지속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씩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마침표, 말줄임표, 이건가? 하면서 깊어지게 되죠, 생각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통찰, 느낌표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49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외부 의도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이 독자들을 실망시킬 것 같아 유감스럽다. 그런 훈련의 목표는 이런 식일 것이다. 의도를 가지기 위해서 의도를 모으기. 네, 아이러니하죠. 이 외부 의도에 대한 감각을 키우려고 이 의도를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타프티라는 책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외부 의도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기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그것이 이 다운머리 기법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의식의 센터, 이 의식의 센터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슬라이드를 상영을 할 때 외부 의도가 작동을 한다. 마치 전원을 콘센트에 연결을 하는 것처럼 연결돼서 전기가 작동해서 필름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에너지 센터에 의식을 모아서 이 에너지 센터와 접속이 되면 외부 의도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타력이라고 얘기하죠. 타프티 도서를 보면은 이 다운머리 기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외부 의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 트랜서핑 도서에서 말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통합되고 명확한 솔루션을 원하시는 분은 타프티 도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내부 의도가 끝나고 외부 의도가 시작되는 경계선을 긋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 의도에 올라타기 위해서 내부 의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만큼이나 내부 의도를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치화시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 역시도 감각으로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외부 의도 자체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딤 잘란드도 참 이걸 설명하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외부 의도를.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일부 영적 단체들이 추종자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그러는 것처럼 당신을 헷갈리게 하여 혼란에 빠뜨리려는 생각이 없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영성팔이라고 그러죠. 영성팔이.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고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해야 되고 등급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소수의 몇몇만이 이 교주를 만나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체계, 전형적인 종교 펜듈럼의 체계죠. 네, 이거 영성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바딤이 하는 얘기는요. 트랜서핑의 원리를 실천하다 보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특별한 연습이나 훈련은 필요 없다. 트랜서핑에는 신비나 비밀 따위가 없다. 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것들이 특별한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 없다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내용에 가서 또 연습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것이 면벽 수련하듯이 여러분들이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그래서 점검하고 다시 피드백 받고 또 실행하고 그렇게 해서 감각을 키워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트랜서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바딤처럼 이렇게 직접 전달을 받지 않는 한은. 그래서 책을 여러 번 회독을 하시고 조금씩 적용을 또 해보시고 점검을 하시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비전 지식은 대부분 간접성과 생략으로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고가 명료한 사람은 말도 명확하게 하는 법이다. 그리고 만일 이 비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제자에게만 은밀히 가르쳐주게 되어 있는 비범한 무엇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자 모호하고 심오한 언사로서 자신을 내보인다면 이 스승은 십중팔구 그 지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네, 이것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소개한 DKU가 소개한 명상을 제가 추천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워낙 길을 잃을 수 있는 많은 명상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 DKU는 아주 명쾌하게 단계별로 핵심을 잘 설명을 했고요. 건강한 방식으로 명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해로울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추천을 했던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가능태 공간이 있고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가능태를 선택하라. 이것이 전부다. 우리의 할 일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명상과 수행과 자각몽과 기타 신비한 수련으로 진을 뺄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트랜서핑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도구들, 명상들도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겠지만 트랜서핑에 있어서는 보조수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을 하고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당신이 익숙해 있는 세계관을 다시 살펴보기만 해도 이전에는 성취할 수 없어 보였던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외부 의도에 대한 이야기는요,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해요. 가능태 공간, 기본적으로 이 물질 세계 너머에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있고 외부 의도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 외부 의도라는 힘을 작동시켜서 물질 세계,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목표를 가져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외부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뒤에 가면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정리를 하면 외부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관찰하는 것, 그 관찰자의 입장, 관조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외부 의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이중 거울에 나의 마음의 태도의 반영이 바뀌어야만 그 외부 의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는 내 마음의 태도를 점검을 하고 어떠한 에너지 산염체를 거울에 방사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한 후에 그것을 했다면 이제 외부에 있는 흐름을 살피라는 거죠. 행하는 것을 행하되 외부에 우연히 펼쳐지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변화하는 흐름,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시고 이것이 내가 가능태 공간을 활성화한 것과 어떠한 관련이 돼서 펼쳐지는 것인가, 이것을 잘 살피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기회가 있고요. 또 거기에 흐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태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우리의 의도 에너지가 더 강화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의도를 살펴봅시다. 상황을, 흐름을 살피는 연습을 합시다. 이것이 오늘의 적용 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이만 얘기하고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